우리 앞에서 계속 독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독점의 단점이라는 거는 너무 적은 생산량, 너무 비싼 가격, 그리고 사회적인 후생이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한다는 점이 있는데요. 이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일단 경쟁을 유도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경쟁을 유도하는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지만 자율 독점의 경우에는 이런 거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자연독점 기업이라는 거는 하나의 기업이 생산량을 엄청나게 많이 하면 초기 자본 비용만 많이 들지 나중에는 돈이 많이 안 된다는 그런 거였는데, 자연독점 기업을 몇 개로 분할하게 되면은 개별 기업의 생산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평균 비용이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정부가 직접 담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격 규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을 마지널 코스트로 정하는 경우와 에버리지 코스트로 정하는 방법 두 개가 있어요. 우선 한 개 비용으로 가격 설정을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각 독점의 상황에서를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수요 함수고, 이게 마지널 코스트라고 생각을 하고, 수요에서 2배 기울기 해서 만든 거지 마지널 레베뉴라고 해볼게요.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균형점은 여기서 생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독점 하에서는 지금 마지널 코스트랑 레베뉴랑 만나는 이 점에서 생산이 되겠죠. 그럼 실질적으로 여기서 가격이 설정될 거예요. 하지만 이것을 강제적으로 P를 MC로 맞추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완전 경쟁 시장이랑 동일한 상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완전 시장이랑 같아지고, 그래서 후생 손실이 모두 0으로 나타냅니다. 하지만 문제점이 있는데요. 이거는 바로 현실 적용이 먼저 어렵다는 경우입니다. 왜냐면 개별 계열 MC를 알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안다고 해도 자연 독점은 거의 적용이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 독점 하에서 왜 이것이 문제가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연 독점 하에서는 이게 디맨드 커브가 되고요. 에버리지 코스트랑 마지널 코스트가 이런 식으로 생성이 됩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여기서 생성이 될 거고요. 독점 시장에서는 지금 여기서 가격이 설정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이만큼 빨간색 부분만큼의 사회적 후생 손실이 나타나는 상황이었는데요. 만약에 이것을 내가 P를 MC라고 두고 자연 독점 하에서의 MC 프라이싱을 적용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평균 비용보다 받는 가격이 더 낮아지기 때문에 계속 이 초록색 부분만큼의 손실이 발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부가 이러한 손실을 보존해주겠다고 해봤자 기업은 그럼 더 이상 노력할 필요가 없어서 방만한 경영이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의 장점은 어쨌든 간에 완전 경쟁 시장이랑 같아진다는 점과 후생 손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 있지만, 계속 손실과 적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자연 독점 하에서 만약에 평균 비용을 가격으로 설정하게 된다면 손실이 0이 된다는 장점이 있고, 앞에서 봤던 MC를 가격으로 결정하지 않고 AC를 가격으로 결정하면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점이 있다면 완전 경쟁 시장보다는 여전히 높은 가격, 여전히 적은 수량, 그 다음에 사회적 후생 손실이 여기 진한 빨간색만큼 발생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사진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독점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조세로 규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선 종량세 말고 정액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액세 같은 경우에는 결론만 암기해도 되는데요. 정액세 같은 경우에는 생산량에 관계없이 기업에게 얼마나 내라고 정해놨기 때문에 의사결정, 자신이 얼마의 양을 생산할지의 의사결정을 하는 데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큰 네모, 초록색깔 네모니 초과 이윤 부분이었다고 한다면 조세를 부과하고 난 이후에 초과 이윤은 여기 파란색으로 색칠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 어쨌든 의사결정의 변화가 되지 않으니까 MC라던가 아니면은 가격이라던가 독점 상황에서의
생산량이라던가 사회적 손실이 나타나지 않고요. 하지만 정액세를 물고 있기 때문에 평균 비용은 증가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세를 전가할 수 없고 또 100% 이 조세가 생산자가 부담이 되면서 독점 이윤은 줄어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량세의 경우에는 생산량에 비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것은 그림을 그려서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종량세니까 생산하는 만큼 조세를 더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라서 더 적게 생산할 수 있겠죠. 조세를 내지 않으려고. 그래서 이거는 의사결정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비용이 더 커지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쵸? 하나 생산할 때마다 세금을 내야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추가 비용도 늘어나고 평균 비용도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하나를 줄이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내가 생산하는 양을 줄이게 될 거고 그럼 가격이 비싸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사회적인 손실이 독점에서 나타나는 거 플러스 조세까지 해서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모든 빨간색 영역이 다 지금 사회적 손실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조세가 전가가 됩니다. 그래서 일부는 소비자가 부담하게 하고 일부는 생산자가 부담을 하게 되고요. 이게 A 부분이 소비자가 부담하는 영역, B 부분이 생산자가 부담하는 영역입니다. A와 B의 크기는 탄력성, 이 디맨드 곡선이랑 마지널 코스트 곡선에 따라서 달라지는 점을 볼 수 있고요. 독점 이윤 이 또한 낮아지게 되면서 독점 규제를 할 수 있는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그림 103페이지를 보면은 완전 경쟁 시장을 통해서 보여주는 부분을 보면서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독점에서 종량세를 부과한 다음에 소비자 가격 여기 지금 보시면은 여기 부담되는 이 A 부분 보시나요? 상승의 크기가 나타낼 수 있는데요. 이거를 원래 계산하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 소비자 부담이 D와 MC라는 곡선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하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공식으로 편하게 알 수 있다고 합니다. 두 가지 케이스를 암기하는 것이 좋아요. 우선 수요곡선과 우하향의 직선과 MC가 일정한 경우에는 단위당 T1을 과세할 경우 독점 가격은 2분의 1T만큼 상승한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는 반씩 부담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독점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에게 부과된 조세 100%를 모두 전가시키지는 못하고 완전 경쟁과 독점 중 소비자에 대한 조세 전가가 어느 쪽이 큰지 알 수 없다라고 합니다. 또한 탄력성이 일정하고 마지널 코스트가 일정한 경우에는 단위당 T1을 과세할 경우 이만큼 상승한다라고 합니다. 이 원리가 여기 나와 있고요. 여기 보면은 참고로 이러한 곡선의 경우에 탄력성은 항상 알파가 된다라는 점을 우리 배웠죠? 상기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독점 시장의 독점 규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살펴보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